안녕하세요. 부천지우 두건율입니다. 보이차 선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이 차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. 저 개인적으로 주로 말씀드리는 방법은 출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차를 드시지 마시고 5년 정도 보관하셨다가 이게 미생물 발효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렇게 구해오신 보이차를 또 다른 분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그때는 제대로 된 차를 드려야 하는데 5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. 이럴 때 먼저 확인하시면 좀 도움되는 방법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어쨌든 보이차는 미생물 발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. 그게 안 되면 그냥 보이차 모양으로 만든 녹차거나 홍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미생물 발효가 안 된 차는 많은 양을 드시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되게 녹차나 홍차는 머그컵 기준으로 할 때 하루 반잔 정도가 정량입니다. 보이차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 하루 2리터 정도 드실 것을 좀 권장드리잖아요. 좀 격차가 크죠. 그래서 미생물 발효가 안 되는 이상한 차를 그냥 막 드시면 큰일이 나는 거죠. 미생물 발효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는 세월이 지나면 확인이 되지만 딱 찻잎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보리수 잎 거름망입니다. 차를 우리고 나서 엽절을 보면 아시는데 찻잎이 이렇게 완벽하게 펼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좀 이렇게 쭈그러져 있으면서 펴져죠. 그래도 요 줄기 부분, 이렇게 줄기가 밑으로 삐쳐나온 거를 오대라고 합니다. 검은색 줄기, 오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보이차에서 이 오대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 미생물 발효가 진행됩니다. 거꾸로 찻잎을 봤는데 특히 이제 차 우리고 난 엽절을 봤는데 이 오대가 없다. 미생물 발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물론 이제 차를 소분하다가 오대가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모든 찻잎이 그런 것 같다. 그럼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오대 부분은 차에서 달고 시원하고 약간 매콤한 맛을 내는 입니다. 이게 줄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채관과 물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죽순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대나무는 드실 수 없지만 죽순은 드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대 부분은 마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있어야만 미생물들이 제대로 발효를 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오대가 들어가면 초창기에는 거칠어요. 찻잎에 부드럽고 편한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줄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칠거든요. 그래서 맛이 없습니다. 그래서 보이차를 만들자마자 마실 수 있다고 선전하신 분들이 이 오대를 잘라갖고 떼고 보이차를 만드는 거죠. 그럼 이거는 미생물 발효가 안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녹차인 거죠. 그래서 하루에 먹고 반잔 이상을 드시면 안 되는데 보이차는 그렇게 드시지 않잖아요. 그래서 보이차 먹고 특히 어린 생보이차 드시고 속이 긁히더라, 위장이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오대 부분을 꼭 있는지 확인하시고 차를 보시면 이 차는 한 건 모르겠지만 보관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적어도 원재료 상태에서는 미생물 발효를 감안해서 오대 부분, 처음에는 맛이 없는 부분 하지만 나중에는 약성이 되고 좀 더 단맛도 내게 해주는 시원한 맛을 내게 해주는 그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을 했구나, 믿을 만한 찻잎을 썼구나, 드시는 찻잎 찌꺼기를 보시면 확인이 쉽게 되니까 잘 보시고 오대가 없는 차들 같은 경우라면 미생물 발효가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